11주차 주성분 분석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주성분 분석과 관련되는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주성분 분석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가중치를 결정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이 사례는 고객 만족 관련되는 데이터인데요. 거기 보면 알지만 그 레코드는 10개가 있고요. 변수는 x1부터 x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 만족과 관련되는 이제 그 태도와 관련된 항목이 있고요. 그 옆엔 이제 인구 사회적 변인이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 연령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서 x1은 가격을 말하고요. x2는 성능, x3는 편리성, x4는 디자인, x5는 색상입니다. 1번은 매우 불만족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5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 x3의 평균이 4.30인 걸 보면은 편리성에 있어서는 뭐 제일 만족도 점수가 높은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와 관련돼서 서브젝트 개체 번호가 있고요. 성별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령이 있고 x1부터 x5까지가 있습니다. 분석 메뉴에서 데이터 축소,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보면 알지만 이제 좌측에서 가격, 성능, 편리성, 디자인, 색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변수로 옮겨놨죠. 그 다음 이제 기술 통계, 항상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이 기술 통계의 기본적인 통계량을 뽑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술 통계, 일별량 기술 통계가 있고요. 행렬은 이제 상관계수를 좀 찍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인 추출은 이제 방법의 주성분을 이용했고요. 여기선 분석을 여러분들 보면은 공분산 행렬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리고 고유값은 이제 1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 요인 분석에서 점수는 변수로 저장하라고 했고 회귀 분석으로 했고 요인 점수 계수 행위를 이제 출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그 가격, 성능, 편리성, 디자인, 색상에서 표준 편차가 어느 게 제일 큰가요? 가격이 제일 크네요. 그쵸? 변이가 제일 크다는 거죠. 편리성이 0.823으로 제일 베리에이션이 작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다음에는 디자인이 높네요. 성능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관 행렬을 보면 이제 대각선은 전부 1이고요.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그리고 가격하고 성능, 가격하고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이 상관계수가 높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성능하고 편리성도 0.847로 높고 디자인하고 색상도 0.939로 이제 관련성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전반적으로 큰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표준 편차도 상대적으로 크다. 편리성은 성능하고는 큰 상관을 가지지만 X4나 X5와는 작은 상관을 갖고 표준 편차도 되게 작다. X4와 X5가 매우 큰 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통계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였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공통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가격에 2.1, 성능에 1.83, 편리성 0.678, 그 다음 1.956, 그 다음에 1.61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공통성 이것이 이제 분산의 합인데요. 설명된 총분산에서 초기 고유값을 한번 보세요. 5.08이 2.458에서 0.444. 그래서 이게 공분산 행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합이 5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위한 이제 가중계수는 상관행렬에 대한 고유값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변수의 개수 5개만큼 나와 있고요. 고유값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거죠. 5.082 더하기 람다1이 람다2가 2.458 초기 고유값의 전체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0.444, 그 다음에 0.142, 그 다음에 0.151 이런 값들이 있죠. 요걸 다 합하면요 8.178이고요. 원래 변수들의 공통성 초기 분산, 자 가격의 2.1, 성능 1.833, 편리성 0.678, 디자인 1.956 플러스 1. 요걸 다 합하면 8.178이 됩니다. 같습니다. 첫 두 개의 고유값이 1 이상인데 지금 보면 그걸 통해서 전체 몇 프로? 62.2% 더하기 30.1%니까 누적 보면 92.2%가 첫 두 개의 주성분에 의해서 전체 변이의 약 92% 정도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차원 축소로서 충분하다라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분 행렬해서 이제 주성분 그 점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1주 성분은 일종의 전반적 만족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분 행렬의 원래 값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293 곱하기 x1 플러스 0.925 곱하기 x2 플러스해서 1.082 곱하기 5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중치 합을 2로 하려면 뭐예요? 1.293 더하기 0.925 더하기 0.586 더하기 1.020 더하기 1.081 하면 이게 4.906이 나오는 거죠. 그거로 나눠주면은 0.264x1 더하기 0.188x2에서 0.21x에서 요게 가중치를 합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제2주성분은 거기 성분 2에 보면 0.401x1부터 x2, x3까지는 플러스고요. x4하고 x5 디자인 색상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격, 성능,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제 내형적 요인과 색상 디자인은 외관을 말하죠. 그런 것들의 차이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되게 여러분들 이제 앞서 했던 거에서 FAC 1 언더바 1, 그 다음 FAC 2 언더바 1은 이제 주성분 점수까지 이제 저장이 돼서 우측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주성분에 가장 관심을 크게 두게 된다. 첫 주성분에 있어서 가중치 계수, 고유 벡터죠. 그거는 해당 변수의 변이가 클수록 공분사 능률에 기초할 때요. 또 두 번째,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이 높을수록 그 가중치가 더 크게 갖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첫 가중계수에서 x1에 대응되는 원소가 가장 크고 편리성 x3에 대응되는 가중치가 가장 작음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특징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앞서 그 주성분 점수를 구한 걸 10개의 객체를 갖다가 그림으로 제1주성분, 제2주성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1, 2, 3, 4, 6, 7, 8, 90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옆에를 보면은 뭐예요? M하고 F 성별로 그 점수들을 성별에 따라 찍은 거고요. 세 번째는 연령대 10대냐 20대냐 30대냐 연령대별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은 집단별 중심, 집단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제 연령대별 중심, 그다음 성별 중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되게 유용한 거죠. 이것은 엑셀에서 차트 마법사를 이용해서 제1주성분 점수, 제2주성분 점수를 긁어서 엑셀로 가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차트 마법사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요. 허명희 교수님하고 양경숙 박사가 쓴 SPSS 다별량 자료 분석에 22쪽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 최위 관련되는 데이터, 이게 한 3만 명 정도의 자료거든요. 그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Y1은 키를 말하고요. Y2는 가슴 둘레를 말하고요. Y3는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에서 치골 높이까지 되어 있는데
그 측정 변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체류에 관련되는 변수는 훨씬 이거보다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8개 변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똑같이 여러분들 이제 저 차원 축소해서 데이터 축소해서 이제 주성분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변수가 8개니까 성분도 8개죠. 주성분 8개가 가능하고요. 첫 번째가 5네요. 고유값이. 두 번째가 2.641이고요. 세 번째가 0.237이니까 첫 두 개면 충분하죠, 여러분들. 첫 두 개에서 누적 점유율을 보면 95.508, 95.5%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우측 하단부에 박스에 제가 설명을 쭉 달아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총변이 8개에서 2개 주성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8차원이 2차원으로 축약이 된 거죠. 2개의 주성분으로 전체 변이의 95.508%를 설명하고 있다. 제1주성분을 보면은 한번 그 성분 행렬을 보세요. 0.987 곱하기 신장 더하기 0.534 해서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0.886 곱하기 치골 높이 이렇게 돼 있죠. 8개의 개수에 대한 주성분이 모두 다 플러스인 걸 볼 수 있고요. 신장이라든지 또는 뭐 배꼽 높이, 바깥 소매 길이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커서 요것이 제1주성분 값이 크다라는 건 전반적인 사람의 크기를 나타내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사람인가 하는 일반적 규모, 즉 신장과 체중으로 본 신체의 전반적 크기를 말하고요. 제2주성분을 보면은 가슴둘레, 허리둘레가 0.831, 0.821로 플러스죠. 그렇죠? 나머지 같은 경우가 보면은 뭐 배꼽 높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어깨 너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음수가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 가슴 둘레에 대한 개수가 다른 나머지 변수들이 더 크니까 여러분들 보면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거죠. 즉 신장 대비 체중으로 본 신체적 형태, 즉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인가 아니면 날씬한가. 그래서 일종의 신체 불균형도 이런 주성분으로 우리가 인덱스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잘 고민해서 그 주성분의 장명을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이것은 이제 그 식물 분류 학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변수가 지금 15개가 있죠. 그치? 15개가 있고요. 주성분은 4개를 이렇게 끄집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유값을 보면 뭐 4.93252부터 1.22917까지 4개의 주성분을 통해서 68.169%를 설명해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13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성분을 몇 개 주성분으로 차원을 축소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이제 이용되는 게 그 카이저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저의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1 이상의 고유값을 갖는 주성분만 고려한다 이런 거죠. 1 이상의 고유값을 갖는 주성분만 고려한다. 왜냐하면 상관행렬의 고유값이 평균적 크기가 변수가 5개면 대각선이 다 1이니까 그걸 합해보면 5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관행렬의 고유값 평균이 크기가 1이므로 평균보다 못한 고유값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무시하자 이런 거죠. 근데 만약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분석의 시도가 됐다면은 공분산 행렬의 평균 고유값, 예를 들어서 변수가 5개인데 고유값의 합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뭐예요? 평균 고유값이 2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큰 것만 고려한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차원을 축소하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스크리플럿이라고 하는 건데요. 3비탈 그림은 고유값을 크기 순서대로 늘어났는데 비탈이 꺾이는 점은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꺾이는 지점, 평평해지기 전 단계만 딱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유값이 전체 변이의 설명력에 예를 들어서 80% 이상은 돼야 되겠다. 또는 70% 이상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차원을 축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성분을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낸 주성분이 의미를 갖고 해석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새로운 의미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다면 활용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 주성분까지 끄집어냈는데 제3 주성분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성분을 2차원까지만 끊어서 이용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하다 이런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인덱스, 뭐 행복지수 뭐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를 개발할 때 각 변수의 가중치를 뭐로 둘 것이냐.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뒀다가 후에 여러분들 그 필요할 때 잘 이용하기 바랍니다. 뭐냐면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설문지에서 직접 물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자로 가중치를 직접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 응답자로부터 중요도의 점수 또는 순위를 직접 물어봐서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델파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고 전문가 집단들한테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가지 항목이 있으면 그것의 가중치를 합이 1이 되게 적어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왜 가중치가 그렇게 나왔냐면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종의 조사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면피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중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전체 만족도가 있다고 해봐요. 전체 만족도가 Y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격 만족도가 있어요. 제품 만족도가 있어요. 하위 차원에 서비스 만족도가 있다고 해봐요. 3개. 그러면은 전체 만족도와 가격 만족도의 상관계수, 전체 만족도와 제품 만족도의 상관계수 R2, 전체 만족도와 서비스 만족도의 상관계수 R3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관계수가 나오면은 지금 전체와 하위 차원 3개가 있을 때 R1, R2, R3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상관계수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플러스 R3 제곱분의 R1 제곱이 첫 번째 가중치. 즉 가격 만족도에 대한 가중치가 되는 거죠. 전체 만족도 Y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럼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플러스 R3 제곱분의 R2 제곱.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품 만족도에 대한 가중치. 그럼 나머지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플러스 R3 제곱분의 R3 제곱. 이것을 뭐예요? 이것은 이제 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또 하나는 Y와 방금 전에 했던 세 가지 하위 차원의 만족도를 설명 변수 3개로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서 얻으면 표준화 회귀 계수가 있죠. 베타 1, 베타 2, 베타 3라고 하면 베타 1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베타 3분의 베타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을 붙여서 가중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리서치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측 항목들,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해봤잖아요. 뭐죠?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주성분 계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중치를 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리즈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에이모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가중치를 이용하는 건데 NCSI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 고객 만족도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HP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쌍대 비교라고 하는 건데요. A, B, C 3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의 중요도를 볼 때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 9점 척도로 보통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를 통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건데 AHP 분석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